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이 친원전 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6개월 만에 사실상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어디서 터뜨렸느냐? 폴란드에서 터뜨렸어요. 폴란드 국가가 원전을 발주하는 6기, 6기는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이게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발주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 뭐 2기가 될지 4기가 될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4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기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하고 쉽게 말하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하고 말입니다. 그 폴란드의 민간발전사 제팍하고요. 제팍. 그리고 폴란드 전력공사하고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LOI라는 건데 투자 양해각서입니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당장 말입니다. 당장 이것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단초가 됩니다. 올해 말까지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는요. 물론 재파하고 같이 하겠지만 올해 말까지 자금 조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건가. 공정기한은 또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내년부터는 현장 부지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계획 만들고 현장 부지 조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원자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 그거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폴란드는 곡창지대도 많고요. 쉽게 말하면 원자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K방산이라고 해서 무기 수출도 많이 하지만 이게 원자력 발전도 수출을 해서 말입니다. 2기가 아니라 4기가 돼서 여기서 이제 실제 물물 교환 형태로 우리는 그렇게 갖고 오면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고요. 게다가 정부가 원자재 가격을 내려서 우리 물가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말입니다. 폴란드하고의 어떤 원전 기본 계획은요. 잭팟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40조냐? 왜 40조냐? 왜 40조냐는요. 최근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러시아하고 거래 계약했죠. 러시아하고 계약하면서 총 300억 달러 규모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4기를 짓는 거예요. 4기. 4기 짓는 거. 3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4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폴란드 원전도 4기까지 된다 그러면 40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성사가 될 거냐? LOI 체결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게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체결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폴란드 부총리가 야체크 사신 부총리가요. 그냥 이거 진짜로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게 발주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짧게 대답한다. 짧게 대답한다. 100%다. 한 나라의 부총리가 짧게 대답한다. 100%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99.9%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10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수주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손해볼 게. 우리는 모든 걸 수입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쌀 외에 모든 걸 다 수입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건 전혀 없어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폴란드 원전 적어도 2기가 됐든 4기가 될지 모르지만 4기가 될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폴란드가 폴란드는 바르샤바가 도시 수도죠. 여기에서 한 150km 떨어졌다고 했나요? 퐁트누프입니다. 퐁트누프에 4기를 건설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함께 조사를 해서 부지도 조사하고 어떻게 할지 그 방안도 잡고 하겠다는 것 이게 지금 원전협력 프로젝트의 핵심이고요. 전체는 40조의 어떤 프로젝트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대한민국 원전기술 아시죠?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예, 세계 최고예요. 탈원전을 5년 동안 했지만 아무 의미 없었어요. 6개월 만에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수출을 이룬 겁니다.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으로도 말입니다. 앞으로도 폴란드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체코나 영국이나 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싹쓸이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10기 정도 10기면 금액만 하더라도 엄청나겠죠. 4기가 40조면 4기가 40조면 10기면 100조잖아요. 100조. 그런 쾌거를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또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미국하고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미국하고도. 계속 미국이 우리 기술을 가져갔다 이렇게 해방을 놓으면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계속 해방을 놓잖아요. 해방을 놓으면 서로서로 힘드니까요. 기본적으로 폴란드의 어떤 나라가 추진하는 6기 그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요. 우리하고 아주 최대한 협력을 해서요. 우리가 세부 사업을 따오면서 미국과 협력을 맺고요. 그러면서 민간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은 별도로 또 시행을 해나가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게 되면 이게 사전에 뭐 피드라고 하나요? 피드. 이게 설계를 하고 전략을 짜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거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잘합니다. 그러나 시공은 대한민국만큼 잘하는 나라가 없다고 해요. 게다가 가성비라고 하나요? 가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싸고 중국보다 훨씬 쌉니다. 우리가. 가격도 엄청 싸고요. 성능은 또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전략적 어떤 협력을 해가면서 아마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원전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도 저는 어렵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든 한국의 원전 기술을 전수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게 폴란드는 우리나라에 주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쾌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은 그만큼 뛰어다녀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세일즈 해야죠. 영업해야죠.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먹고 살죠. 대한민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의 세일즈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